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8월 9일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저께 친구랑 신나게 술 먹고 숙취로 어제 풀타임 휴식을 취한 제자르라고 할 수 있는데, 푹 쉰 만큼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토트넘의 이적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소식 전해드리고, 제가 그저께 손흥민 선수가 경기 외적으로 1,700억 수익을 벌어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손흥민 선수가 또 엄청난 수익을 벌어왔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엄청나게 재밌을 예정인데, 약 73% 시청자분들께서 구독한 줄 아시고 보고 계시는데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 어떤 재밌는 내용들인지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현재 토트넘은 아치그레이, 메리발, 양민혁을 영입하면서 18살의 어린 선수들만 영입한 상태입니다. 이 중에 양민혁은 2025년 1월에 합류하면서 현재까지는 베리발 그리고 그레이만 추가한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레이와 베리발이 바로 잘해줄 가능성도 있지만, 바르셀로나에서 잘해준 라민 야말의 경우를 봐도 일단 한 시즌 기회를 얻고 경험치 먹고 레벨업 하다가 유로 2024 가서 포텐이 터진 것을 봐서는 베리발과 그레이도 최소 한 시즌 정도 경험치 먹으며 레벨업을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즌부터 맨시티, 리버풀과 같이 리그 우승 경쟁하는 팀이 되겠다고 말한 엔제 감독을 위해서라면 토트넘은 즉시 전력감을 영입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새벽에 토트넘이 남은 이적 시장 동안 많은 선수를 영입할 것이라는 소식이 공식력 높은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은 더 부트룸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여름 지금까지 토트넘은 엔제 감독이 토트넘에서의 첫 시즌을 바탕으로 성장을 모색하면서 18살의 선수 3명만을 영입하였다. 아치그레이, 베리발, 양민혁은 모두 각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들이지만 엔제 감독은 선발 11명을 극적으로 향상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레이는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새로운 클럽과 프리미어 리그에 적응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 토트넘은 솔랑케 영입을 논의 중인데, 솔랑케는 확실히 공격 라인에 화력을 더해줄 선수이다. 솔랑케는 자신이 이전에 아스날 팬이라고 말했지만 토트넘 팬들은 곧 솔랑케의 득점이 터지고 최전방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 어떤 거래도 성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은 8월 말까지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 할 일이 아직 많다. 다행히도 스카이 스포츠의 마이클 브리치 기자가 이적 상황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제공하였는데, 토트넘 팬들은 2-3명의 추가 영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네투는 이번 달에 토트넘의 새로운 영입 선수 중 한 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마이클 브리치는 시샬리송과 네투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 기자는 시샬리송이 사우디에 관심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흥미로운 몇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브리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까지 조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팬들은 서두르라고 말하고 있겠지만 다른 18개나 19개의 프리미어 리그 클럽도 같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바뀔 것입니다. 토트넘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사우디에서 시샬리송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샬리송은 부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흥미로운 몇 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울버햄튼의 네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토트넘은 남은 이적 시작 동안 2-3명의 선수를 영입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 스카이 스포츠 기자였다. 토트넘에게 안타까운 점은 알바레즈를 판 맨시티와 그리고 아스날이 네투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토트넘 관점에서 보면 토트넘은 솔랑케와 거래를 먼저 성사시키는 것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영입은 강력한 영입이 될 것이다 하면서 공식력 높은 스카이 스포츠의 마이클 브리치 기자는 앞으로 토트넘이 남은 이적 시장에서 3명을 영입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와우. 이렇게 스카이 스포츠의 마이클 브리치 기자가 사우디가 아직도 시샬리송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말했는데, 시샬리송은 토트넘을 절대로 떠날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샬리송은 브라질 언론을 통해서 사우디 안 간다는 두 번째 공식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ESPN에서는 히샬리송과 인터뷰 내용을 전했습니다. 히샬리송은 수익성이 있는 제안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돈도 중요하지만 저에게는 꿈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히샬리송은 자신이 토트넘에서 행복하고 브라질을 위해 다음 월드컵에서 브라질 국대로 뛰는 것을 우선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히샬리송은 이번에 두 번째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사우디 안 간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혀버렸습니다. 히샬리송은 토트넘과 2027년까지 계약되어 있는데 계약 기간이 3년 남은 상황입니다. 3년이나 남은 히샬리송 본인이 토트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한 상황에서 토트넘 측에서 히샬리송을 보낼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방법이 있다면 1,000억 제안이 왔는데 네가 감히 안 가? 라고 괘씸죄를 적용해서 계속 선발 명단에서 제외해 버린다면 히샬리송이 1월 이적 시장에서 깨갱하면서 떠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짓 해봐야 토트넘, 히샬리송 모두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히샬리송은 사실상 이번 시즌 잔류 확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사우디와 이적설이 뜨자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축구를 하는 것은 돈과는 다른 문제인데요. 저의 꿈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것이었는데 현재 그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우디 이적설을 일축한 적이 있었는데 손흥민의 영향을 받아서 그럴까요? 돈도 중요하지만 저에게는 꿈이 더 중요합니다. 라면서 토트넘 잔류를 선언해버린 히샬리송인데 손흥민과 거의 똑같이 말하면서 잔류를 선언한 히샬리송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번 시즌 잘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히샬리송이 잔류를 선언해버리면서 토트넘 공격수 영입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럴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톰 바클레이 기자가 전한 소식에 의하면 비둘기송을 팔려고 하는 토트넘이지만 토트넘의 새로운 공격수 영입은 비둘기송의 매각 여부에 달려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면서 토트넘은 비둘기송의 판매와 관계없이 공격수를 무조건 산다는 소식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히샬리송 팔고 솔랑케 영입해봐야 9번 공격수가 한 명인 것은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히샬리송 잔류하고 공격수 영입하는 토트넘으로 전해졌으니 토트넘의 스쿼드가 더 강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히샬리송의 잔류 소식이 오히려 개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히샬리송이 손흥민과 말한 것과 동일하게 토트넘 잔류를 선언해버린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또 엄청난 수익을 창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은 더 부트룸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토트넘은 1억 2천만 파운드, 2,100억을 경기장 외 거래에서 성사시켰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의 스타가 국제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토트넘의 클럽의 상업적 수입을 잠깐 살펴보면 그걸 알 수 있다. 토트넘은 21-22 시즌 스폰서십, 상품 판매, 이벤트 등으로 2,800만 파운드를 벌어들였는데 그런 수치는 재무 데이터가 있는 마지막 연도이다. 같은 기간 동안 리버풀과 맨시티 두 클럽만이 토트넘보다 더 높은 상업적 수익을 기록했는데 데이터에 따르면 해외에서 가장 빠르게 토트넘의 브랜드가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맨인 블레이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토트넘 팬 중 미국 축구 팬은 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클럽보다 높은 수치이다. 그리고 주장 손흥민은 토트넘을 동아시아의 상업 거물로 타이바꿈시켰는데 토트넘은 24-25 시즌을 앞두고 프리시즌을 그곳에서 보냈다. 선수 개인의 상업적 영향력은 과장되는 경우가 많지만 손흥민의 경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재능 있는 선수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양민혁을 영입한 것은 손흥민 시대 이후에도 동아시아 팬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축구 산업계의 최근 소식을 보면 동아시아에서 토트넘과 프리미어리그의 전체에 대한 관심은 당장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토트넘은 새로운 5,100만 파운드 TV 계약으로 이득을 얻었다. 동아시아 시장이 토트넘과 다른 프리미어리그 클럽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정확히 정량화 확인은 어렵다. 하지만 브랜드 노출이나 한국과 동아시아에서 토트넘이 얼마나 큰 화제를 모았는지는 그 해당 지역에서 프리미어리그 TV 계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 수 있다. 최근 프리미어리그가 일본 방송국 유넥스트와 3년간 약 4천만 파운드 규모의 새로운 방송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리고 스포츠 비즈니스에 따르면 서울에 본사를 둔 방송사 쿠팡이 에클라로부터
한국 내 TV 방영권을 인수하는데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기존 패키지보다 66%더 높은 금액이라고 한다. 지난 계약에는 시즌당 2,356만 파운드 규모의 계약이었는데 새로운 계약은 약 4천만 파운드로 3년 계약으로 1억 2천만 파운드 2,100억에 해당한다. 더 붙으른 분석 손흥민 덕분이다. 32세 손흥민은 24-25 시즌까지 토트넘과 계약되어 있지만 토트넘은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트넘은 유럽 국가 밖에서 팬덤이 더 유동적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팬들이 좋아하는 선수의 움직임에 따라 소속팀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손흥민이 은퇴 후에 토트넘의 홍보대사 역할을 맡아서 클럽에 복귀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라면서 손흥민 덕분에 토트넘이 또 경기장 외에서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고 분석하는 더 부트룸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덕분에 쿠팡으로부터 2,100억의 중계권 계약을 맺었다고 할 수 있는데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은 정말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손흥민에게 아직까지 2년 이상의 재계약 소식이 없는데 레비 회장은 또 아침부터 욕 나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흥미로운 소식이 있으면 다음 영상에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